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공매도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공매도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월 2일까지 연장됐으니까 뭐 좋겠다. 뭐 또 5월 2일까지밖에 연장이 안 돼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무엇이 안 좋고 그죠? 무엇이 좋은지 한번 생각과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실 뭐 공매도 관련해서 뭐 기사 내용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공매도 쪽 부분을 보게 되면 5월 3일 공매도 재개한다. 그죠? 코스닥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들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뭐 그런 뉴스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위는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또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뭐 국내 증시 국제적 위상 이럴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공감했다. 뭐 이러면서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죠? 그러면서 나름 이 5월 3일을 부분 재개일로 정했다는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현재 2조에서 3조 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뭐 이런 내용의 뉴스를 올렸습니다.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월 28일 날 코스피가 2000포인트 붕괴되고 그러면서 3월 16일 날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건 이제 코로나19 사태죠. 그죠? 그리고 거래소나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계속하면서 3월 19일 날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코스피 1439포인트, 코스닥 419포인트. 그죠? 자, 그리고 말아서 8월 27일 날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월 7일 날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3월 15일 날 종료 예정인 부분을 지금 2월 3일 날 오늘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을 5월 3일 날 부분 재개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자, 1년 동안 도대체 그죠? 2월 28일 코스피 2000 붕괴되면서 3월 16일 날 공매도 금지를 시행을 했으니까 이제 3월 달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면 1년이잖아요. 그죠? 지금 2월 달이니까. 또 1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죠? 공매도를 저는 공매도의 찬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죠? 저는 공매도가 없었으면 하는 쪽이에요. 저 선물 옵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해지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식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흐름만 반영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금융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자본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시가총액 비중의 35% 정도를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속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한 자금이 그죠?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다 나가버린다면 안 좋게 되는 거죠. 시장이 그죠? 암만 개인 투자가의 고객 위탁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싫지만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갯불 선진 기법이라는 그 공매도 그리고 시장에서 파생 상품과 연계된 이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니 뭐니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공매도를 우리나라만 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죠? 그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을 5월 3일 날 부분 재개한다. 자, 그러면 공매도 룰과 관련된 우리가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이런 그런 이 불법적인 공매도나 또 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하고 또 공매도를 어떤 님들이 공매도를 쳤는지 그죠?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룰 그죠?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이번에 게임스탑처럼 그죠? 그런 사태처럼 집중화돼서 그 공매도를 박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공정한 룰 자체를 만들었다면 굳이 뭐예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만 부분 재개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죠? 공정한 룰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공정한 룰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부분 재개하는 겁니까? 1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이거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 응? 이제 보궐선거가 4월 7일 앞에 와 있으니까 그죠? 그 안에 주가가 이 공매도 3월 16일 날 해제돼서 주가가 하락하면 그 원성을 다 정치권이 받을 가능성, 여당, 정부가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 지나면서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선고용 아닙니까? 6개월이면 6개월이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6개월씩 연장을 했으니까 6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 아니면 뭐에 3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고 3월 16일 날 재개하는 상황에서 5월 3일 날 부분 재개한다? 그럼 공정한 룰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시장에 참여한 젊은 층, 주린이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원성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그죠? 꼭 공매도를 재개했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보시죠. 그죠? 이 지난해 공매도 시행 후 주요 국가 주가 상승률입니다. 그죠? 자,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공매도 재개 직후, 재개 후 한 달을 비교해 보면 다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 흐름이 갖고 가면 그죠? 주가는 공매도도 시장이 상승하는데 주구장창 매도 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병폐가 너무 심했었잖아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기사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 요 내용 있었죠. 그죠? 코스닥 200과 코스닥 150 구속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개뿔이죠. 개뿔. 그죠? 여러분들 공매도 하면 우리나라 공매도 타겟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느 주식입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이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몇 조입니까? 47조예요. 그죠? 그렇게 시가총액 큰 부분 그런 종목을 공매도를 타겟으로 했었던 게 외국인이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40조, 3, 40조 되는 종목을 타겟으로 그렇게 억누르면서 그죠? 주가 못 올라가게 발악을 해댄
공매도 세력인데, 그지? 그런 3, 40조 시가총액 종목도 그 타겟이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나머지 시가총액 갖고 있는 적은 종목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쥐락펴락이죠, 쥐락펴락.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의 35% 이상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과의 형평성,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 국가로 낙인 찍히게 되면 우리나라가 FTSE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신흥국 지수 그 내에서 비중 축소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5월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이 공매도 금지 기간이 1년을 넘기 때문에 그만큼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 자금이 일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그런 부분이 제기가 돼서 정상적인 시장, 다른 여타 국가들과 균형 잡힌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죠? 오히려 우리 시장에 또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매도 연장, 공매도 재개, 뭐 이런 부분들이, 그죠? 주시장에 그냥 막 좋은 이런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개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분, 이 부분이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테슬라도 공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가, 그러다가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실적이 양호해지고 S&P 편입되고 이러면서 공매도 세력이 44조 쪽박을 쳤죠. 그죠? 44조 쪽박을 쳤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 그 헤지펀드 CEO에게 쇼팬츠를 선물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공매도가 순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주가 거품을 가라앉히는 기능,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반대로, 그죠? 이 공매도, 큰 거대 자본이 개인 투자가를 압박하는 데 사용하면서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그죠? 죽이려 드는 그런 불법 공매도나 무차익 공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나 벌칙금을 강화한다든지 아예 깜빵 살게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어떤 헤지펀드가, 어떤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얼마만큼 매도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공개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게임스탑에서 보았듯이, 그죠? 그거는 뭐 게임스탑은 실적도 안 되는 거에 유동성으로 올린 거니까 조금 비유가 틀리긴 하지만,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도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게임스탑 사태로 게임스탑의 흐름 속에서 이제 정보 공개만, 그죠? 공매도에 대한 정보 공개만 제대로 되고 그런 것들이 뉴스화가 실시간으로 된다면 헤지펀드나 기관들, 외국인들이, 그죠? 옛날처럼 공매도를 통해서
쥐락펴락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죠? 그런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는 거. 단지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공매도를 그것처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가 주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죠? 공매도를 하는 세력에 대한 실상 정확한 공개. 그리고 뭐예요?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아주 큰 뭐예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은 그죠? 코스닥 150 구성 코스피 200 종목이 시가총액이 커서 괜찮다? 그래서 부분 재개해도 된다? 이런 개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룰을 완전히 잘 만들었다면 전부 다 재개해도 되는 거고, 룰을 아직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면 1년 동안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면 직무유기다. 그죠? 지금 이 발표는 선거용 한심하죠.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죠? 여기에 붕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5월 2일까지 연장했다고 또 행여나 오늘 시간의 주가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올라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그죠? 또 내일 아침에 개인 투자가들이 5월 2일까지 연장됐으니까 이제 또 사도 되겠지 하고 무지막지 막 종목 무분별하게 살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높아심에서 이 이야기가 주 포인트입니다. 그죠? 공매도를 연장하느냐 재개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단발성이다. 큰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 실적과 펀더멘탈 경기로 간다. 그죠?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높아심에서 다시 요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감사합니다.